영역의 공급 보겠습니다. 영역의 공급은 뭐예요? 역물을 제공한다. 노무 제공이죠. 그 다음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특허권 대여입니다. 특허권 대여. 이게 용역의 공급입니다. 재화의 공급은 특허권 양도. 재화의 공급은 특허권 양도입니다. 용역의 공급은 특허권 대여. 이게 차이가 있죠? 빌려준다는 거죠. 대여가. 특허권을 빌려준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은 구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에 따라서 공급식 있죠. 공급 시기가 다르다.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이거를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입니다. 계약서로 작성해가지고 공급한다, 용역에 공급한다 또는 법률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런 용역의 공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역물을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한다.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용역 공급 중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상 공급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용역의 무상 공급 원칙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세 포착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종업원들한테 무상으로 설렁탕을 준다. 이런 경우 과세 포착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세 포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과세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과세 포착할 수가 있다. 상가 같은 거 있죠? 상가를 자기 상가 주인이 자기 아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상가 있죠? 이런 거 1층 잘 나간 목 좋은데 잘 나가는 데를 자기 아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거기다가 음식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면 임대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장사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과세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특수관계인입니다. 어차피 일반인한테 상가를 1층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특수관계인인 아들 같은 경우 자기 친척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과세한다. 마찬가지로 절이 시가보다 저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해서 과세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배울 거예요. 이 A에 보시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
이거는 영역의 공급입니다.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특허권을 대의하는 것은 영역의 공급으로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죠.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는 경우입니다. 이 중요한 게 주요 자재입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때는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그러면 제조업입니다. 근데 사업자가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이거는 용역입니다.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거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배울 거예요. 용역이란 무엇이에요? 건설업 있죠? 이거는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리고 쭉 보면 아시겠죠? 부동산 임대업.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그 다음 보시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의하는 사업. 중요한 게 뭐예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의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 있죠. 이거는 재화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신축 판매 있죠. 이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설업하고 구분하세요. 건설업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동산 매매업 있죠. 건물 판매하는 업자, 이거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는 겁니다. 용역 공급 범위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이것도 용역의 공급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죠. 여기 보시면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재화의 공급. 근데 건설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거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건설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용역의 공급이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 이것도 용역의 공급입니다. 보시면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가 있죠.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용역의 자가공급입니다.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의 자가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과세 포착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보면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거는 부가가치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용역의 자가공급 특례입니다. 원칙,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무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원칙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경우는 용역에 공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단 A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중 이거 있죠? 산업협력단가,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근로제공 있죠? 고용관계, 고용된 경우입니다. 고용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재한다. 이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 범위가 있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 부동산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이건 말문제 나옵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이 보시면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는 분양 판매하는 주택 신축 판매업 있죠?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나 건물 신축 판매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참고로 보세요. 이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은 용역의 공급. 건설업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있죠.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이다. 그리고 주요 자재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가공 같은 경우는 주요 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시설물이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죠. 특허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특허권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국내에 반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재화의 수입, 물건을 국내에 반입하는 거다. 이게 재화의 수입입니다. 먼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입니다.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죠. 이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 이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수입, 어차피 그 외국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면은 수입 신고 수리를 해야 돼요. 세관장이 이게 물건이 적법한 것인지, 이게 좀 너무 위험한 거 있죠.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거는 허가 안 해주겠죠. 수입 신고 수리를 해야지
수입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입신고 수리가 돼가지고 국내에 반입하는 것, 이게 제와의 수입입니다. 그래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수입신고가 수리돼 가지고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공해는 이거예요. 태평양 이런 거 있죠. 주인 없는 바다. 여기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이런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보세구역 아시죠? 보세구역, 관세의 과세가 유보된 지역. 일단 물건을 수입하면은 보세구역에 놔두는 겁니다. 화물을 보세구역에 내려놔요. 그러면 그 보세구역에 놔둬가지고 이 수입업자들이 수입 신고를 해요. 자기가 이 물품 자기 국내에 반입하는 걸 허가해 달라고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관장이 물건 봐가지고 이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수입 신고 수리해가지고 그러면 부가가치를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하고 관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이 보세구역은 관세의 과세가 유보된 지역입니다. 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는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된 상태예요. 이 보세구역에 있다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이 보세구역 아시죠? 이 보세구역 관세 과세가 유보된 지역. 이 보세구역에 놔뒀다가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입니다. 이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세관장의 수입 물품의 세금 계산서 발급은 수입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수입 통관 절차 및 진행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최관세관에서 수입 신고를 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입 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이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선적된 경우입니다. 단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을 보지 않는다. 선적까지 수출 신고 수리되고 선적까지 한 상태에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출 신고 수리 플러스 선적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아시겠죠? 수출제의 경우 수출 신고가 수리된 후 선적되면 수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수출 신고가 되어 선적된 물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 수입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게 보세구역 내죠. 이 보세구역은 한국입니다. 뭐 인천이나 부천 있죠. 부산 같은데 화물 내려놓은 데 있죠. 이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아시겠죠?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국내 사업자 갑이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 원자재 현재 미통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수입 허가를 해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 사업자 을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죠.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이 공급자 갑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 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 아시겠죠? 수입 신고 수리된 때는 수입 허가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6번 보시면 수입 신고란 수입한
수입할 물품이 보호구역에 있음을 알린다. 이런 물품에 대해 수입 면허를 요청하는 것이다. 수입 신고 아시겠죠? 수입 면허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죠. 세관자한테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국내 반입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통관하려는 물품은 지정 장치장, 보세 장치장에 반입한 사업자는 그 반입일부터 30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자유무역죠. 이런 게 있다. 이 보세구역 보시면 수출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수입 신고 미필 상태에서 통과하려는 외국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다. 아시겠죠? 현재 수입 거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수입 그 물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안 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